개인 사업자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창업할 때는 제가 이제 그냥 영업하는 방식은 이거 할 때는 이제 업종 코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의 분배 제약 없는데, 공동사업자로 했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시죠? 공동사업자로 했을 때는 계산서가 아니라 손익분배 계약서가 들어갑니다. 사업자 낼 때. 그래서 1대9 해도 되고, 2대8 해도 되고, 3대7 해도 되고, 5대5 해도 돼요. 예,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청년이라 그러면은, 청년 창업 세액감면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9고 아버지가 1이면 그 창업 세액 감면도 청년 창업 세액 감면도 9대 1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도 9대 1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이익의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만 지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이 공동 사업자 낼 때 이익의 배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거의 분배에 따라서 9대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중진공 들어갈 때 원래는 아들만 있었다가 아들이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혀 출근 안 하고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화성에 있는 기업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들 공동사업자로 넣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아들로서 창업 감면만 받다가 다시 한번요. 아들로 개인 사업자로 창업 감면만 받다가 청년 창업세액 감면 되죠. 화성은. 그때 당시엔 100% 됐어요. 그걸 4년째 받다가 중진공의 융자를 받고 싶으셔서 이제 2억이 나오긴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2억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사업을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1 넣었어요. 그래서 9대 1로 넣은 거예요. 아들이 9, 원래는 아들만 개인 혼자였다가 그렇게 해서 넣어서 아버지가 이제 거기 가서 실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융자가 이제 2억이 조달이 됐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전략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이익의 분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 사업자를 내므로써 이제 전략을 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컨설팅에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죠? 네,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사업의 책임. 근데 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 갖고도 할 얘기 너무 많죠. 그 어떤 분이, 그럼 개인 사업자는 돈 빌리고 나서, 꼭 갚아야 되고, 이 부채, 정책기관에서 돈 빌리는 거죠. 그럼 법인 사업자는 그러면은 이게 유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건 결국에는 네 글자로 유한 책임이고, 개인 사업자는 무한 책임이거든요. 맞죠?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개인 사업자는 무한 책임이고 법인 사업자는 유한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기보나 신보나 중진공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럼 안 갚아도 되냐 이거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법인 사업자는 안 갚아도 돼요. 그래도 따라오지 않아요. 예. 폐업하고 청산하게 되면은. 근데 나중에 이제 대표자로서 추후에 다른 사업을 못 하겠죠. 하실 수는 있는데 하셔도 자금 조달은 안 돼요. 이력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막 빌려서 이제 법인을 날릴 수는 있어요. 해볼 거 다 해보고. 하지만 극심한 고통과 갈등이 따르겠죠. 예, 만약에 진짜 그런 방법을 쓴다면.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법인 사업자는 유한 책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무한 책임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 없이 사업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제 혹시나 모를 그런 이제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그런 상황은 올 수 있다. 이해되셨죠? 신뢰도는 뭐 당연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인 사업자가 많고 예전에 비해서 투자를 받을 때 뭐 CW나 BW 뭐 이런 형태, RCPS 이런 형태로 받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자금 조달에 용이한 것은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적용 세법은 이제 법인은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제 증가를 하지만 이제 개인 사업자는 이제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세법에 열거된 것만 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세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인 사업자로 했을 때 꼭 절세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절세 포인트로 사실 법인 사업자를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법인 사업자로 해서 그냥 19%뭐 20% 해갖고 법인세율이 적고 개인 사업자가 뭐 45%에서 5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사업을 여러 번 해봤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가 훨씬 나아요. 자금 조달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개인 사업자가 나아요. 왜냐면 세무조사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막 주식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내 돈 쓰다가 내 돈 갈 때 생각보다 세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왜냐면 저기는 열거주의법 그 몫을 어느 정도 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 거인 듯 아닌 듯 이거잖아요. 내 거인 듯 아닌 듯 이거기 때문에 법인에서 돈을 빼올 때마다 돈이 들어요. 법인에서 돈을 빼올 때마다 들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가지급금부터 해서 뭐
퇴직소득세가 물론 제일 낮긴 하지만은 급여 상여 처리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세무조사 맞아서 가산세까지 하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냥 내 거고 그냥 종소세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까지 하면 결국은 제가 오랜 시간을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가 훨씬 나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도 사실은 업체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계약이 안 되겠죠?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 그냥 개인 사업자 안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진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걸 알고서 법인 사업자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어설프게 교육을 받고 어설프게 공부해갖고 법인세율 20%를 얘기해가면서 영업을 하면 지금은 안 먹혀요. 오히려 저처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가 법인 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다음 주에 법인 전환의 업체를 그냥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목차들을 쭉 정리해 갖고 저는 재본을 해 가려고 그래요. 재본을 하고 그 앞에서 30분 정도 브리핑을 하려고 그래요.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도 사실 숫자 노름을 하면은 법인 사업자의 세금을 훨씬 적게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어요. 어차피 엑셀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인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갔을 때 할게라고 얘기한 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 사업자와 법인 전환은 선생님들이 어차피 영업을 나갈 때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했을 때는 물론 운이 좋으면 계약을 딸 수는 있겠지만 쉽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는 이게 쉬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소득세 합산되고요. 법인에겐 법인세?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올 때마다 이게 다 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커질수록 해서 법인이 유리한데 자동차 부품회사나 그리고 또 가업상속공제는 어차피 개인 사업자가 되잖아요. 근데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개인 사업자 안 돼요. 예,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법인 사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사업자의 법인 사업자의 문제는 세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가업 승계 측면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측면하고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특정 법인을 세워갖고 그 특정 법인에 가소금을 넣어서 부동산을 사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측면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하자라는 결정을 최소한 마지막에 검토 의견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세금은 적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지금의 영업 방식에서는 큰 메리트는 못 느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곧 아주 큰 회사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자 리스크가 사실 굉장히 크고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전문 경영인을 두는 경우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주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주주가 대표자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대표자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 경영에 있어서도 주주가 그 우리 융자 할 때도 가장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방법을 일단 첫 번째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성실신고 확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업체에 가면 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포인트로 해서 성실신고 확인제도 기업에 대해서 이 법인 전환을 이야기하시는 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들어가면 3년 동안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인으로 전환해서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전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 들어가기 전에 법인 전환하자고 하는 게 좋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들어가면 일단 법인 전환해도 성실해야 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확인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음식점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사실은 법인 전환하기 좋은 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7, 8억 하는 음식점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법인 전환의 니즈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한테 법인 전환을 권유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무조사의 리스크 줄고 위험이 증가하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어쨌든 간에 이런 건 있어요. 또 법인 매출이 10억이다라 그러면 큰 느낌이 안 들잖아요. 맞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10억이 넘는다라 그러면 되게 많은 매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대리인도 추가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의 매출이 10억이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10억이냐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8억 넘는 음식점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음식점업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면 실제로 그 음식점업을 법인 전환한 사례
자, 요거 좀 한 번 더 제가 공개를 할게요. 영업권 평가가 부동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부동산이 없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예전에 영업할 때는 그 크레탑에 있는 정보를 제가 아주 막 그렇게 넣은 건 아니고 크레탑에 있는 정보 몇 개만 이제 그 엑셀로 넣으면 그냥 영업 평가가 약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 해놨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창 지금은 R&D나 이런 영업을 하지만 한참 그냥 이 세무 영업을 할 때는 아, 그거 있나 모르겠다. 있으면 제가 그것도 한번 공개를 할게요. 9월 28일에 올 때, 아, 제가 지금 다 얘기했던 거 준다고 했잖아요. 막, 접근하지 말고, 가업승계,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유무, 그 다음에 특정 법인의 설립,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또 가져갔을 때 투트랙의 장점, 그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두세 번 방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처음 갔을 때 그냥 재무제표나 크레탑을 받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냥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 가족 관계를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부동산의 여부, 담보 여부, 그 다음에 자금 여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줄 수 있죠. 그러면 100페이지가 나와요. 실제로 제안서가. 제본에서 가져갔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영업, 지금 법인 전환의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R&D나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이 영업권이 많이 나오는, 업체에 가면 조금 더 영업거리가 많고 메이드 될 가능성이 좀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영업권을 가지고 이제 절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개인 사업자가 양도를 하는 거죠. 포괄양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영업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3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지급금으로 바뀌고 이걸 갖다가 이제 바로 법인에서 자금을 빼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매년 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대표님이 망설일 때, 업체에서 망설일 때 영업권 평가가 높게 나오면 그만큼 법인에서 자금을 빼올 때도 훨씬 더 손쉽게라기보다는 훨씬 더 낮은 세금으로 빼올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영업권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법인의 입장에서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법인에서도 절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절세가 된다라는 거고, 영업권 평가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절세의 효과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영업권 평가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영업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건 이제 표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영업권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뭐 80%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60%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금으로 해서 영업권 가져오는 거고, 요거 제가 자료를 만들면 좋은데, 제가 내년에 컨설팅 책을 한 권 낼 거예요. 우리 강의 자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로 가져갔을 때는 40에서 50%의 효과가 있으나, 이제 영업권을 평가했을 때는 이제 절세의 효과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영업권 양수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산한 후에 5년간의 감가상각해서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고, 이제 종소세 신고에서는 기타 소득 신고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이후에도 영업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으면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함께가 아니라 함께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유무, 그 다음에 가족관계의 유무, 이혼을 했는지, 이혼을 할 건지, 독거노인 유망주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다시 결혼을 할 건지, 그런 것들 몰라요. 막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고 나서 급여로 가져갔을 때와 영업권으로 가져갔을 때는 한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약 한 1억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세금조정계산서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평가한 영업권을 가지고 실제 대표이사가 급여를 연 1억씩 책정을 했을 때, 이것도 사실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대표이사가 급여가 1억일 때, 1억 5천일 때, 혹은 연봉이 2억일 때, 이렇게랑 영업권 평가가 얼마 나왔을 때, 얼마 나왔을 때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적정한 접점을 찾아갖고 대표님 급여를 이렇게 책정을 합시다. 그리고 영업권은 최대한 여기까지 받아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업체에서 선생님들을 믿고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하고 대표님의 급여를 책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면 정관부터 해갖고 대표이사의 보수 규정부터 해갖고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해보시면 알겠지만 별일이 아니에요. 별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만큼 선생님들이 옆에서 같이 있게 해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 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요. 포괄 승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승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분 양수도 있고, 뭐, 세간면 있고, 세간면 아닌 게 있고, 그래서 세간면 아니면 이제 일반 포괄 양수도 세간면을 하게 되면 이제
현물출자와 세관면 포괄장수도 이렇게 있는데 현물출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법원에 인가가 필요 없는 게 이제 유한회사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로 하시면 법원에 인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조직 변경을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구조로는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보다 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투자나 이런 것들을 받을 게 아니라 가족 기업이다. 혹은 1인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요.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는 이제 투트랙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신설했을 때의 장점이 있죠. 그 법인을 신설했을 때는 창업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창업 기업이 됐을 때의 장점은 세제적인 측면도 있고 정부 지원 사업의 측면에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법인을 신설했을 때는 창업 지원 사업들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창업 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받게 되면은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잖아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벤처기업 얹게 되면 창업 중소벤처기업이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법인을 신설했고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았을 때,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았을 때 그 창업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세무사무실에서도 그 창업기업 확인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창업기업 확인서가 있다라고 해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아니고 약간 보험의 성격으로 약간 이제 안정적인 성격으로 창업기업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구비를 해놓는 것이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공장에다가 자산을 그대로 뭐 사용을 하면서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그렇게 해도 창업기업 확인서는 나올 수 있어요. 공간 분류하고 업종 코드 다르게 하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산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사용하면서 세액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세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검토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법인을 신설하면서 개인 사업자를 유지 병행했을 때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없애거나. 개인 사업자 자산이 크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없애고 그냥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업 양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인 신설을 영업 개시하는 거고 개인 사업자는 폐업하거나 또는 이제 법인과 병행하여 사용하면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 폐업 시에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이제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인 사업자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신규 법인에게 매각하는 거고 부가세 과세되기 때문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신규 법인 자금 없으면 이제 가수금 회계 처리되는 거고, 뭐 요건 이제 보시면 아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영업권 평가 실익이 있는 경우 아까 얘기하는 거고, 그냥 포괄양수 계약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전부 이제 법인한테 넘기게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고정자산이 없거나 영업권 평가 실익이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거고, 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니고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된다. 사후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장 많이 한 거는 요거 하고 그다음 요게 1번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요게 이제 2번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1번으로 영업하기도 좋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포괄 양수도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결산하고요. 그래서 이 결산의 시기를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언제 그 법인 전환을 그래서 이제 6월 달 끝나고 할 것이냐, 7월 달에 아니면 올해 끝나고 할 것이냐, 그러면 감정평가를 언제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돌려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준일자로 재무제표 결산해서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 및 양수도 가액 확정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및 영업권은 이제 감정평가 받아갖고 진행하는데 일단 약식으로 그냥 엑셀로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법인 설립 등기하는 거고 사업자 등록하는 건데 주주구성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포괄양수도시 주주구성은 개인사업자 대표자 가능한 거고 나중에 이제 법인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법인 설립 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좀 같이 검토해 줄 수 있는 거고 연세가 많으실 때는 나중에 이제 가업 승계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1차나 2차에 처음에 이제 미팅을 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가 가장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의 분배 여부, 주주의 구성 여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 법인 사업자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을 해서 기존의 사업자들과 기존의 이제 영업자들과 차별성 있는 어떤 그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요 영업권 평가부터 해갖고 법인 전환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할 때 실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그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토 사항은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업종하고 매출액 검토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및 건물 유무, 그래서 부동산의 유무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럴 수는 있어요. 부동산이 지금은 없지만 법인을 전환하고 나서,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그 부동산을 이제 매입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법인으로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좋은지, 그랬을 때 이제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었을 때, 그러면 법인이 샀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에서는 그냥 부동산의 그 현물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지만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분의 구성에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으로 구입했을 때 장점. 그거는 그 부동산에 가액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실제 또 여러 개 소유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 실제 이제 여러 개 살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부동산 임대업의 계획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 및 건물 유무도 검토를 해서 지분 구성 여부도 같이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이제 장부가액이 너무 낮게 계산되어 있는 경우 자산가치 재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맞죠? 자산가치 재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고금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다음에 차입금, 영업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검토 사항이 되고, 부채 유무도 같이 보셔야 되고, 부채 유무는 안 써 있네요. 렌트하는 것들도 다 보셔야 되고, 그죠? 부채 유무 봐야 되고, 은행별로 확인해야 되고, 중진공 기보신 뭐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선생님들이 옆에서 그 부분들을 일일이 컨트롤 해가면서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전환 후에는 원천세 신고 안내하시고, 결산 요청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장하시면서 같이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